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오늘은요. 수능 현역보다 재수생 강세가 대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뉴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능 성적표가 나왔고요. 뚜껑을 열어보니 현역보다 재수생이 강세였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서울신문 12월 13일 기사로 살펴봅니다. 네, 2023 수능의 최상위권 비율만을 일단 놓고 보는 건데요. 최상위권의 비율이 현역 고교 3학년 수험생 비중이 작년보다 줄어들고 재수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 수능과 대입체제 하에서 재수생 강세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영역의 합을 봤을 때 400점 이상 최상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역 학생 비율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13일 서울 중등 진학 지도연구회가 전국의 87개 학교 고3 수험생 2만 6천여 명의 수능 실채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2022학년도 수능에서 자연계열 3.2%의 현역 학생 비율이 최상위권을 차지를 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2.02% 현역 학생 비율이 있었고요. 인문계열 지난해 수능에서는 0.23%의 현역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면 올해 수능에서는 0.13%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각각 1.18%포인트, 0.23%포인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자연계열은 6.62%의 현역 학생 비율이 있었다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5.3%의 현역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겁니다. 또 인문계열은 1.03%에서 0.69%로 현역 학생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높아진 N수생 비중이었어요. 수능의 특성상 내용을 반복 학습한 졸업생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보니까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비율이 31.1%, 26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수능 친 학생들이 3년 내내 코로나 세대로 이 학습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 정시 모집이 확대가 됐고 문이과 통합형 수능 2년 차죠.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했던 자연계 학생이 반수를 하거나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경우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어쨌거나 요 2.02%라는 건 재수생하고 직접 비교된 건 아니에요. 저기 87개 학교의 26,545명 중에서 2%라는 의미니까 실제로는 꼭 뭐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도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수능 분석을 이게 재학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요게 수능 원서 접수한 실제로 수능 본 애들은 44만 명대니까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미응시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원서 접수한 애들만 기준 학생들만 기준 해보면 작년이 22학년도에 50만 9,821명에서 50만 8천 명으로 뭐 많이는 안 줄었죠. 1,700명이 줄었는데 재수생은 13만 4천대에서 14만 2천으로 그러니까 약 8천 가까이 늘었고 7,500 정도 늘은 거네요. 근데 재학생이 36만에서 35만으로 10,0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년에도 반복돼.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올해 고3보다 한 3만 명 가까이 적기 때문에 내년엔 재학생이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늘었다라고 하긴 어렵죠. 근데 이제 일부 그 사교육 특히 재수 학원들 이런 데서는 재학 졸업 N수생이 늘었다고 막 강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비율이 든 거지. 비율이 든 거고 실제 절대 인원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든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년에 더 줄고 후년도 약간 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그 황금돼지 때 2007년생들이 황금돼지 때 또 왕창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학생 인원이 확 좀 늘겠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거나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건 표본이 된 87개 학교가 수능이 아주 센 학교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학교가 몇 개 들어가 있냐. 아니면 자사고 중에 몇 개 들어가 있냐. 이런 거에서 좀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상위권을 뽑아낸 거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올해 수능 결과 발표된 거 보면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점수상으로 보면 국어가 너무 쉬웠고 수학이 작년보다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어쨌거나 수학에서 강점을 보일 확률이 높은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국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작년에는 표준 점수 만점이 14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5점이 내려간 거야 지금. 얼마나 쉬워졌는지. 그러고 얘가 100점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96%가 1등급이잖아요. 얘가 126이야. 그러면 이게 8점 차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원점수로는 쉬웠기 때문에 10점 차이야. 작년에 1등급은 이거는 평가원이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84점 정도로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본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수가 84점 정도였는데 올해 9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정말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 2, 3등급도 한 10점 정도 차이 난 거죠. 그러니까 2등급 때 많이 몰려 있었고 그러니까 고3들이 아마 요 지점들에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은 1등급 추정 점수가 작년에 88, 미적분 기준, 선택자를 기준으로 88에서 85 정도로 내려갔을 거로 추정을 하고 근데 2등급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1등급 인원이 확 늘었죠. 5%. 동점이 다 들어간 거야. 원래 작년에는 4.2%인가? 그래서 되게 딱 끊겼는데 올해는 이쁘게 안 끊긴 거죠. 그래서 무려 1.2% 학생이 어영부영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등급 친구는 작년하고 비슷해. 3등급도 비슷하죠. 4등급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몇 개 문제가 작년보다 난이도를 좀 어렵게 만들어서 만점도 수학이 934명으로 줄었어. 작년에는 2,702명이었거든요. 근데 국어가 그렇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다 맞은 애들은 수학 다 맞은 애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371명. 그러니까 국어가 이게 시간의 압박하고 이거를 벗어나서 다 맞기는 너무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제 90점을 넘기기엔 매우 쉬웠고 더군다나 뭐 이제 70점대 넘어가는 건 뭐 아니 80점대 넘어가는 것도 무지하게 쉬웠다.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아. 실제로 그 올해 국어는 약간 1등급 한 중반부터 골고루 펴진 상태고 수학은 여기 85점 여기 때 동점자가 많이 몰려 있어서 하여튼 중상위권 원섰을 때 아마 난리가 날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어쨌든 그 고3이 확 줄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87개 학교의 표본이 과연 이제 수능 센 학교들 위주로 돼 있냐를 넘어가면 국어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국어 점수가 고3과 N수생과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과목인데 수학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학종에 대한 그 의존도가 여전히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 수능 공부하는 절대 시간에서 고3하고 재수생하고 차이가 너무나 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각 일선 고등학교들이 학종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약간 도가 텄다. 그러니까 세특도 정말 잘 써주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전공 적합도도 잘 맞춰줄지에 대한 준비도 잘 돼 있어. 그러다 보니 학생들한테 계속 학종의 미련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서 어느 순간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좀 너무 늦어진 거라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3학년 때 사실 학종을 준비할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내신 정도인데 거기도 등급이 나오는 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대학들도 대부분 3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이 뭐 진로 선택 과목을 뭐 이상한 걸 하고 뭐 심화를 했다 해도 대부분 안 믿는 게 일반적 추세인데 그런 쪽에 미련을 아직도 많이 두다 보니 수능 공부를 시작하고 스타트하는 시점이 좀 늦은 거야 상위권에서. 근데 이제 상위권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점수 차이가 날 여지가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내년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본다고 하면은 수능 스타트 시점을 저는 빨리 당겨야 된다. 적어도 1월부터는 완전히 수능에 몰입해서 정시 준비도 병행하지 않으면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될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월부터. 당연히 왜냐면 기말 끝나고 바로 1월부터 뭐 학원들도 그때 수능 강좌 다 개강하고 온라인도 다 개강하고 EBS도 개강하니까 판은 열린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때 가서 3학년 1학기 때 동아리를 뭘 할지 고민을 한다든가 뭐 진로 선택 과목을 100점을 받으면 뭐 대학이 잘 봐줄 수도 있다든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가성비로 보면 수능 공부를 했을 때 여기 아까 우리 봤지만 한 문제를 더 맞았을 때 이 얼마나 등수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뭐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뭐 그거는 저는 여기서도 봤지만 고3들은 재수생처럼 공부하면 돼요. 이게 이제 저는 그게 키라고 생각해요. 재수생 형들이 어떻게 공부할까를 상상을 해보면 아침에 눈 뜨면 학원 가서 수능만 공부해요. 뭐 재수생이 진로 선택을 할 리도 없고 다른 고민을 하지 않죠. 그렇죠. 탐구해서 자기가 한 2과목만 공부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재수생이 수능을 저는 8개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어라고 하지 않고 국어가 문학, 독서, 그다음에 이제 언매나 화작이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 언매를 했다 그러면 국어가 3과목이야. 수학은 수원, 수투, 미적을 선택했다 그럼 3과목이죠. 그다음이 탐구 2과목이야. 8과목이에요. 영어를 일단 영어는 뺀다고 치고 영어까지 하면은 9과목인 거죠. 그럼 9과목이야. 그럼 9과목을 일주일 단위로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안 까먹고 이렇게 교차해서 봐. 수원도 보고 수투도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의 아주 나쁜 습성은 내신형으로 못 박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원만 배우면 수원만 해. 그래서 이제 수원을 다 끝내고 나서 수투를 보기 시작해요. 그럼 수투의 영역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저기 수원 앞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수원, 수투, 미적분 3개를 동시에 해야 되고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를 동시에 해야 되고 그다음이 화원생원을 선택했다고 하면 화원생원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9과목을 일정한 비율, 본인의 장단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만약에 국어에서 독서가 약하면 독서를 많이 하되 문학도 반드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340일밖에 안 돼요. 330일대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야. 그러면 50주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남아있는 50주라고 가정을 하면 50주를 이걸 50회를 반복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수능을 내신처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는 국어만 보고 하루는 수학만 보고가 아니야. 동시에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과 고3의 성적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개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이제 그걸 아니까 내가 이게 승부를 하루에 다 봐야 되는구나 이런 의식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재수 종합반 시간표는 그렇게 짜 있어. 근데 우리 여전히 1월에 시작할 때 우리 고3들
어떻게 하냐면 수원부터 대부분 요거 시작하거나 아니면 특강으로 미적 하나 듣고 수원부터 해. 수투는 어쩌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수학을 학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땐 화원, 생원도 봐야 되고 국어도 당연히 세 개를 다 동시에 봐야 돼. 그런 방식의 공부 시스템을 습관이 들게 하려면 적어도 석 달은 해야 되는데 뭐 일단 겨울방학에는 급한 거 미적분 끝내고 뭐 난 독서가 약하니까 독서를 끝내고 3월부터 시작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3월에 시작하면 또 가면 담임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얘들아 학종을 위해 이걸 해야 돼. 이제 하다 보면 우리의 우리의 수투는 어디 장롱에 처박혀 있어.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생의 마인드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좀 훔치는 것도 그럼요. 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일단 재수생들은 절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재수생들이 학종을 할 리는 없잖아. 근데 우리 고3들은 이런 거죠. 집에 가면 수능 올인해야지. 교문을 넘는 순간 그래도 학종이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어른들의 용어긴 하지만 주식 할 때 하락장에선 손절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이게 언젠간 오르겠지. 그러면 그게 재수의 지름길이야. 내년에 열심히 하면 대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내년 고3이고 올해 고3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올해 재수생들이 강하다. 이제 다 필요 없어.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받은 점수를 이제 뭐 각 업체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교육청들도 요즘은 정시상담을 해주니까 거기에 입력을 해보면 이제 서울대 환산 점수, 연대 점수, 고대 점수 다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와요. 그 숫자만 필요한 거야. 뭐 앞에 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과연 내가 그 성적으로 학교별 환산 점수로 전체 수능 본 44만 명 중에 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되고 그 정도 되면은 수시에서 2월 돼서 넘어온 정시 인원 전체를 합해서 내가 어느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다만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솔직히 뭐 개인의 입장에서 고3이 더 잘 받나 재수생이 더 잘 받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신경 쓸 거 없다. 억울해하지도 말고 일단 남은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원서 접수니까 거기에만 몰입해서 혹시 내년에 재수를 벌써 결심한 친구가 있더라도 올해 원서는 꼼꼼하게 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년에 혹시 재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유리한 원서 접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학생들이 슬퍼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수생 형아들은 재수해서 성적이 올랐잖아요. 근데 원서 쓸 때 깎아서 내요.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정말 이 목덜미에 걸릴 만큼 깔딱깔딱하게 원서를 3개를 내면 다 떨어지면 어떡해. 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맞아. 이제 한 배꼽쯤에 걸리게. 그 정도로 내려가나요? 많이 내려갑니다. 옛날에 원서 쓰실 때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저 경험으로 치면은 옛날에 장판지라고 했죠. 이거 쫙 펼쳐놓고 담임하고 상담하면 거 이거. 네. 2칸 밑에를 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해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기껏 1년 재수해서 올린 점수를 원서 쓰면서 까먹을 수도 있다. 이제 그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뭐 난 포기했으니 이제 아싸라게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좀 이따 해도 돼요. 재수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원서 쓰는데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